박근호의 빅샷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체결 강도 예시 종목 4종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예시로 드렸던 종목이죠. 네. 지금 시장에서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좀 약간 재미있는 이슈가 좀 있었었어요. 어떤 이슈요? 좀 약간 이 정도면 원래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올랐어요. 한번 재료를 한번 볼까요? 알겠습니다. 어떤 이슈 때문에 네. 올랐을까요? 최근에 이니텍이 이제 그때 말씀드렸듯이 KT, BC카드 요 밑으로 내려오는 계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면 서울 PE가 인수한다더니 이니텍 사실 무근이다. 이니텍 입장에서는 그 중간에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하다가 그만뒀다라고 어제 밝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장중에 나온 뉴스거든요. 네. 장중에 나온 뉴스인데 하나도 안 빠지고 어제 시장 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쵸. 근데 오히려 굉장히 조금 더 어떤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내가 이니텍을 갖고 있으면 매각 이슈 때문에 올랐으니까. 네. 근데 이니텍 측에서 사실 무근이다. 일단 회의를 하려고 하다가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무산이 됐다, 계약이 무산이 됐다라고 장중에 밝혔으면은 제가 갖고 있었으면 이제 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주가도 굉장히 견조했고 그리고 이제 체결 강도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니텍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니텍 저희가 이야기할 때 KT가 새 주인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인수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우선 이니텍에서는 지금 서울 프라이빗 에쿼티랑 지금 관계가 사실 무근이다라는 이야기를 밝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세가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차트 볼까요? 네. 어제 이 정도면은 네. 사실 어제가 아니라 최근에 이 정도면 우리나라 전체 주식이 한 2,400개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상위 2% 안에 정도 드는 흐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6거래일째 지금 양봉으로 마감을 한 네, 건데. 맞습니다. 네. 이날도 실질적으로 이제 오른 거죠. 그쵸. 이제 떠 있으니까. 네. 차트도 너무 이쁘고 좋은데 어제 한 2시경에 방금 저희가 살펴봤던 네. 그 재료가 나왔거든요. 근데도 안 빠지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협상 대상자를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작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차트 한번 체결 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체결 강도 들어갔을 때가 이제 이날이죠. 이날 들어갔고 그다음에 5% 빠진 날도 체결 강도가 높게 유지가 됐죠. 네. 5.74% 빠진 날 2월 28일 날, 2월 마지막 거래일 날, 그렇죠. 짚어주신 부분 더 높게 유지가 됐고 계속적으로 좋은데. 그러네요. 어제도 10%, 전일도 13%. 이거를 그 빅샷 종목으로 바꿔서 써야 되는데 수혜가 되네요. 일단 예시 종목으로 네.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좀 약간 잡기는 좀 그렇고요. 약간 좀 조정을 좀 기다려보고 뉴스 플로우를 계속 좀 더 관찰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체결 강도 100 들어가 100 있고요. 들어갔고요. 세 달 체결 강도도 들어간 지 이틀 와. 정도 돼 있는데 상당히 이쁘게 올라가는 어떤 주식입니다. 네. 저희 이사님이 이야기하실 때 중소형 개발주 같은 경우에는 2가지의 체결 강도가 들어가면 좀 눈여겨볼 만하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 3가지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니텍 같은 경우 현재 구간 석 달, 한 달 그리고 일주일 당일까지도 계속해서 100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 지금 6거래일째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네. 5% 빠진 네. 날도 높고 2% 빠진 날도 246 이런 식으로 수급이 상당히 좀 잘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체결 강도만이 이제 어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이니텍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인카 금융 서비스. 한번 이제 네. 저희 쪽에서 관심주로 드린 종목이긴 한데 그때 이제 종목 설명을 좀 약간 제가 간단히 해서 어떤 기업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보험 이제 GA라고 해서 제너럴 에이전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보험사들이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보험 모집인 분들이 이제 보험 계약을 제가 만약 보험 모집인이다. 그럼 우리 은별앵커님께 보험 하나 들어주세요 해갖고 보험을 들었어요. 네. 그럼 만약 삼성화재한테 들었다. 그럼 삼성화재가 인카 금융 서비스로 수수료를 줍니다. 그럼 인카 금융 서비스는 그 수수료를 받아서 보험 모집인한테 수수료를 또 지급을 하면 그 차액이 이 기업의 영업이익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험사의 제품을 아무거나 팔아도 해당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는다. 네, 그게 이제 GA라는 사업인데 네. 보통 뭐 보험 얘기할 때 나 GA 사무실 다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네럴 에이전시라고 해서 모든 보험회사의 보험을 다 들 수 있는 게 이제 G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님께서 들고 오신 이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실적이군요. 인카금 네. 서비스 분기 실적을 좀 잠깐 보면은 네. 이제 12월 달까지 아직 발표가 안 됐고요. 그냥 매출액 기준으로만 보면 23년도서부터 24년도 3월 달, 6월 달, 9월 달 계속 증가하네요. 4분기 연속 네. 23년도 말서부터 이제 4분기에서 계속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오. 있고요. 영업이익도 안 빼먹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주가는 거의 안 올랐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 인카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 보험이기 때문에 지금 관세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좀 시끄러울 때 어떤 좀 약간의 어떤 피난처가 될 수 있는 뭐 그리고 실적도 좋고 방어주 성향이 있다고 아, 볼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차트를 한번 잠깐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가 이 부분이고 네. 그 체결 강도가 지금 시장에서 이제 아까 그 이니텍처럼 깔끔하진 않은데 이니텍의 초반 정도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급락이 좀 나왔을 때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좀 회복을 해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제 은비어랭커님 쪽에서도 급락이 여기서 나왔고 이렇게. 다시 네.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시장에서 이제 뭐 시장 때문일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매도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떨어졌을 때 누군가는 계속 받아서 올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차트도 굉장히 좀 이쁘고 지금 시장에서 이 정도만 해도 뭐 상당히 뭐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빅샷 시간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만약에 시초가로 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수익 구간이실 것 약간은 같은데 수익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체결 강도가 지금은 또 어떻게 보여주고 네.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 이제 오. 동그라미 쳐진 부분에서 네. 3.6% 오른 날 체결 강도 278 굉장히 높은 체결 네. 강도입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5일 체결 강도를 들어갔고요.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당일 체결 강도, 5일 체결 강도 두 개가 일단은 기본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매수를 하는 걸 일단 기본적인 매매 어떤 기법으로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풀고 지금 체결 강도 그러네요. 5일 체결 강도가 일주일 체결 강도 197, 200이 넘으려고 합니다. 5일 체결 강도 200 넘는 거 사실 별로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한 달 체결 강도는 들어간 지 일주일이 좀 약간 더 된 느낌. 그다음에 60일 체결 강도, 3달 체결 강도도 이제 좀 있으면 100을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아주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고요. 1%씩 계속 쌓아만 가도 나중에는 뭐 굉장히 좋은 어떤 수익률을 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특별한 지금 매크로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카금융서비스 저희가 빅샷 종목으로 소개해드린 다음에 지금 그래도 차분하게 올라가려는 시동을 걸고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기관이 한 달 내내 매수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외국인의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종목 지금이라도 좀 관심이 간다, 차트가 좀 내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너무 좋은 네.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네. 지금도 괜찮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예시 종목 알아봤고요. 그럼 세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JC케미칼. JC케미칼은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에요? 일단 케미칼이니까 화학이는 네. 화학인데 상당히 예전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낮아져 있는데 맞아요. 과거에는 좀 약간 그래도 시장에서 투자자들한테 많이 관심을 받긴 했었었는데 바이오 연료가 주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연료 쪽.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께서 들고 오신 이슈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JC케미칼 주가 불끈 국내 첫 자체 기술로 SFA 이제 항공 연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공 연료. 네. 미 기업의 수출을 주목을 하자라고 이제 최근에 어떤 기사가 좀 나왔는데요. 자체 기술 통해서 지속 가능 항공유 여기 위에 부분인 SAF 네. 원료를 미국 기업에 수출하는데 성공의 주가 훈풍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단계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실적이 턴을 하기에는 조금 더 시장에서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나름대로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지금 화학주들도 뭐 나름대로 뭐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뭐 실적이 변한 건 없습니다만 올해 이제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JC케미칼도 좀 약간 개별주 성격이 있긴 한데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마침 체결 강도도 괜찮아지고 네.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JC케미칼 바이오 디젤 관련된 기업인데요. 그렇다면 최근 주가 추이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좋은 네. 자리는 실질적으로 이 자리가 가장 좋겠죠. 네. 사실 뭐 교과서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배열된 이후에 약간의 플랫폼 패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가 보통 N자형 패턴보다는 이렇게 올라가서 가격 조정을 안 주고 기간 조정만 주는 이게 플랫폼 패턴이라고 하는 건데 네. 플랫폼 패턴 플랫폼 후에 패턴. 네, 네. 아주 좋은 흐름이 좀 나왔죠. 그다음에 조정, 그다음에 오르고 다시 조정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빠져서 이제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았으니까요. 시초가를 네. 대부분 마이너스로 맞아요. 잡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잡고 나서 장대 양봉을 이렇게 끌어올리기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어제는 하락은 했지만 양봉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이렇게 전일 종가 대비 상승으로 끝난 종목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전일보다 거래가 이제 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 날도 체결 강도를 한번 보고 어떤 신호를 줬는지 약간 좀 늦긴 했지만 네. 뭐 딱 확실하게 좀 어떤 그 표시를 해주는 체결 강도가 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체결 강도를 통해서 JC케미칼에게 언제 신호를 줬고 어떻게 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요 날이고요. 네, 그 동그라미 친 날 3.7% 오른 날 이제 중간중간에 살짝 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네. 이때 샀어도 사실 손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157%, 108% 그리고 좀 약간 특이한 것은 어저께 그저께 20일 한 달 체결 강도가 이제 100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약간 조정을 받더라도 안정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이제 체결 강도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차트 다시 한번 보면서 네. 말씀드리면 이런 흐름 나온 기업 이제 사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차트 공부할 때 잉태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잉태형이요? 네, 네. 잉태형. 이제 산모가 그 이제 아기를 품고 이제 있는 것 품었을 같이? 때 그런 네. 느낌, 잉태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느낌이 좀 나왔어요. 굉장히 뭐 좋은 패턴이고 체결 강도도 일단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월요일 거래가 상당히 좋았고 어제 네. 거래가 반도 안 나왔는데 완전 장대 양봉으로 어떤 그 주가 흐름을 끌어올렸다라는 건 상당히 좀 느낌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JC케미칼까지 알아봤고요. 저희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네. 증권주를 들고 오셨는데 수많은 증권주 가운데 다올투자증권을 들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제 다올투자증권을 쓰는 분은 개인적으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근데 워낙 좀 약간 그 홀세일 이제 기업 금융에 치중하는 기업이라 다올투자증권인데 제가 이 다올투자증권을 네. 굉장히 좋은 차트를 보여주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가장 최근 건 아니고 약간 전에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올라가지라고 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찾았는데 네. 올라가는 이유가 사실 딱히 없었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주식 시장은 실질적으로 네. 이렇게 막 내려갈 때 이거 왜 내려가는 거야라고 했을 때 당시에는 몰라도 나중에는 나중에. 이런 악재가 나왔구나 이렇게 오픈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네.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시장에서 이거 왜 올라가지라고 했는데 이제 꼭지쯤에서 딱 나오면서 거래 터지면서 떨어지는 그런 패턴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다올투자증권은 실질적으로 이게 왜 올라가는지 시장에서 이렇게 좀 약간 노출된 부분이 없어서 저도 고민을 좀 했는데 네. 그래도 한번 좀 보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무슨 이슈를 들고 왔을지가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이슈 공개해 주시죠. 네. 실적. 오히려 떨어져야 안 정상인데 좋아지는데요? 떨어져야 정상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부동산 PF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도 그 다올투자증권의 부동산 PF로 노출되는 익스포저가 몇 천억 대거든요. 근데 이 익스포저 금액이 좀 약간 줄고 있다라고 하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적자긴 한데 적자 폭이 줄고 있다. 네.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현금 배당도 뭐 나름대로 좀 하고 있는 부분 이제 맨 밑에 보면 차등 배당이라고 돼 있는데요. 차등 배당은 이제 어떤 걸 차등 배당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소액주주들한테 조금 더 배당을 많이 해주는 걸 차등 배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보통 차등 배당하면 뭐 우선주, 보통주 이렇게 차등하는 거 아니야?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통 차등 배당은 소액주, 대주주한테 보통 많이 준다 생각하시는데 차등 배당은 소액주주들한테 조금 더 많은 배당을 하는 걸 차등 배당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지금 어쨌든 안 좋아지고 있는 게 확인되는 매매도 불구하고 차트는 상승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24년도 와. 12월 달, 24년도 12월 달 차트인데요. 네.
12월 24일이네요. 네. 저는 이걸 바꿔서 써놨는데 이제 미국은 원래 이렇게 반대로 쓰잖아요. 네. 그래서 바꿔서 24년도 12월 24일.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PD님이 고쳐놓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동그라미 네. 친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러프하게 움직임이 좀 나왔어요. 네. 시장에서 사실 워낙 관심이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차트도 사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은비열 앵커님도 주식을 하실 때 네. 근데 차트만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네. 그래도 주식을 하는데 내가 이거를 왜 사는지는 조금 공부는 하고 분석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또 모멘텀을 좀 중시하는 그렇죠. 편이어가지고. 근데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모멘텀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차트만 딱 보고 들어가기에는 실적 보면 또 적자고 또 네. PF에 또 굉장히 노출된 금액이 많고 리스크도 있고 해서 이거 살지 말지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체결 강도를 믿고 샀으면은 그래도 수익이 굉장히 좀 잘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좀 있었어요. 이사님을 제가 12월 24일 전에 만났어야 됐는데.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네. 올해 12월 24일까지 네. 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에게 산타 같은 선물을 주길 바라면서 그럼 체결 강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체결 강도가 네. 일주일 체결 강도는 좀 밑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좀 약간 이때 샀어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네. 좀 약간 의미 있는 구간에서 10만 주 거래가 좀 늘고 그다음에 227, 네, 일주일 체결도 114 이렇게 좀 들어가면서 일단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고 네. 나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20일 날 한 달 체결 강도도 100에 들어갔고요. 네. 네. 그다음에 한 달 체결강도 들어가 있고 네. 60일 체결강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6%, 5%, 1%, 4%, 1%, 10% 수익률이 이 정도 누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굉장한 수익률이죠. 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체결 강도가 좋았을 때 제일 처음에 할 일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시장에서 지금 사람들이 이걸 왜 사고 있지? 네. 라는 것을 본인이 알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명분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체결 강도를 믿고 그래도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좋은 어떤 수익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체결 강도가 우리 시장에서 선행지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선 다올투자증권의 과거 예시를 보니까요. 네. 체결 강도가 완성된 뒤에 별다른 큰 이슈 없이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그렸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빅샷이 너무 기대됩니다. 이사님, 빅샷 종목 한번 공개해 주시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인데요. 네. 얼마 전에 좀 안타깝지만 선대 회장님이 돌아가셨죠. 보통 선대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시장에서 그렇게 반기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왕자의 난이니 경영권 분쟁이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건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현재 누가 기업을 이어받을지는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 부회장이 2명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나름대로 실적도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들고 온 이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동진 세미캠 지난해 영업이익 2,082억 원, 전년 네. 대비 18% 정도 증가를 했다. 일단 포토 레지스트로 굉장히 좀 퍼포먼스를 내는 기업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동진 세미캠 포토 레지스트를 개발하게 된 계기가 일본이 우리나라 이제 수출 규제를 하면서 포토 레지스트를 개발했는데요. 포토 레지스트가 뭔지 잠깐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가 보통 반도체는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웨이퍼가 완성될 때까지는 전공정, 그다음에 웨이퍼가 완성된 후에는 후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후공정이 첫 번째 포토 공정을 담당하는 그런 기업인데 포토 레지스트는 무엇이냐면 액이죠. 감광액.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감광지라고 해서 햇빛 받으면 색깔이 변하는 그 감광 반도체에 쓰는 감광액을 만드는 기업인데 어떻게 되는 거냐? 웨이퍼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잖아요. 네. 동그랗게 회로를 새겨야 되는데 회로를 어떻게 새기냐면 위에 이제 우리가 보통 노광 공정이나 ASML을 만드는 그 노광 기계를 갖고 빛을 쏘거든요. 네. 빛을 쏘는데 그냥 빛을 쏘면 안 되고 중간에 이제 회로가 그려진 포토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파이메탈 마스크라고 네. 얘기를 하고 반도체에서는 포토 마스크라고 하는데 그게 한 장당 억이 넘는 거기 때문에 그 회로가 그려진 포토 마스크 위에 빛을 쐬면은 이 웨이퍼에 회로가 새겨지게 되는데 그 회로를 새겨지기 위해서 그 감광액을 발라야 되거든요. 네. 그게 포토 레지스트예요. 근데 전 세계 1위서부터 5위까지 다 일본 기업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동진 세미캠이 개발을 하면서 효자 노릇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주가도 이를 반영하고 있을까요? 한번 네, 보겠습니다. 주가 이제 2월 달에 살짝 올라오고 네. 작년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 사실 하반기 굉장히 안 좋았고 맞습니다. 1월 달까지는 연결이 됐는데
2월 초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올랐고 이날이 언제냐면 이날이 이제 굉장히 아쉬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동진 세미캠 그 선대 회장님이 돌아가신 네. 날이에요. 그래서 올랐죠. 그때 근데 주가가 강하게 네네 올랐군요. 많이 좀 네. 밀렸고 다시 이제 올라가고 네. 있는 상황인데 체결 강도도 나쁘지 않고 차트도 이제 이게 여기까지는 정배열이고 그쵸? 네. 여기까지 정배열이고 여기까지 역배열인데 정배열 대비해서 역배열 구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이건 이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어떤 차후에 다시 정배열로 올라갔을 때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기관의 매수세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동진세미캄인데 그렇다면 체결 강도의 신호는 어떻게 왔는지 체결 강도 어제 네. 들어왔군요. 네. 네. 전일 대비 거래가 좀 늘었으면 좋겠는데 네. 늘지는 않았고 차분한 거래였었어요. 1.26% 올랐을 때 당일 128, 그다음에 일주일 최근도 105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은데 네. 좀 약간 차분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고요. 실질적으로 실적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좋은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경영권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고. 이슈도 있고 네. 그리고 차트도 이쁘고 해서 네. 뭐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동진세미캠 오늘 첫 번째 빅샷 종목으로 공개됐고요. 이어서 두 번째 빅샷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OCI 홀딩스를 들고 오셨군요. 네, 고민 많이 한 종목인데 네. 오시아이 홀딩스 일단 뭐 트럼프가 좋아한다기도 하고 그다음에 체결 강도도 좋고 실적은 사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은데 시장 분위기상 일단 뭐 괜찮은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해서 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오시아이 홀딩스 미국 쪽에서 이제 오시아이 에너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 미국 쪽에서 이 폴리실리콘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 때문에 좀 그런 거죠. 중국은 네. 사실 미국에서 수입하는 중국이 전 세계 폴리실리콘을 90%를 만듭니다. 저렴하니까요. 네, 그렇죠. 미국에서 근데 수입하는 중국산 폴리실리콘은 1%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다 동남아 쪽으로 우회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도 좀 상승세고 OCI 홀딩스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태양광 관련해서는 OCI가 아니라 OCI 홀딩스를 사셔야 돼요. 그게 다릅니까? 태양광은 OCI 홀딩스가 계속 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OCI 홀딩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저희가 나눠봤는데 체결 강도 그리고 차트까지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제가 강조를 박스권이네요. 하던 빠진 날 네. 중장기 체결 강도 좋으면 한번 뭐 홀딩이나 아니면 신규 매수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작년 올해죠. 올해 1월 달부터 타이트하게 올라서 지금 네. 한 약 2달 동안 옆으로 이제 횡보세,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박스권을 좀 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틀 정도 빠지는 구간에서 중장기 체결 강도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60일 체결 강도는 다 100을 유지를 네. 하고 있고요. 20일 체결 강도도 100을 유지를 하고 있고 와. 일주일 체결 강도는 딱 들어간 지 일주일 됐고 네. 이제 빠지면서 당일 체결은 약간 빠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사실 기관 수고 외국인 수고도 이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 중장기 체결 강도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보통 카드를 칠 때 패를 한번 까보자 그런 느낌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패를 까보는 느낌으로 히든 네. 패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히든 카드가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빅샷 종목 두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가 봤습니다. 체결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님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